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단어의 정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물론 영어 사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단지 용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어 사전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가장 쉬우며 가장 괴롭죠. 반복 암기는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 실력은 극도로 제한되게 됩니다. 보다시피 2014년 국가직 7급 영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어 단위는 정의가 없다. 가르칠 수 없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전은 단지 용례일 뿐이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법이란 말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친다면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여기는 legitimacy라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에 접촉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합법성과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합리성은 어떤가요? 합리적이라는 게 적법하고 같은 말입니까? 분명 같은 말 아니죠. 법에 맞는다와 이거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reasoning,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성의 세계죠. 이성적으로 맞다는 것과 law, 법적으로 맞다는 것은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했을 때 legitimacy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legitimacy의 정의는 뭐죠? 우리말과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정통성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principle이에요. 원리 원칙이란 말로 알고 있죠. 법칙, 공리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시면 주의, 신념 정말 많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리 원칙이란 말과 신념이란 말 또는 주의란 말과 꼭 같을 수가 있습니까? 원리 원칙이다. 이게 법칙이다. 이것과 도덕 기준과 맞습니까? 정확히 맞는 건가요? 신념과 맞는 건가요? 정확한 말은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럼 프린시플은 과연 뭘까요? 우리말에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이 정도의 사전에 나와 있는 용례를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주어진 문장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포인트는 legitimacy라는 단어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자, 심플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 바로 여신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인정하는 거래요. legitimacy, female power, 여성의 힘,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독립적인 그러한 힘으로서의 뭘까요? 넣어보세요.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적출,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계, 어때요? 넣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정확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정확히 모르겠죠? 네, 이게 바로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어예요. 단어에 있는 뜻을 알고 그냥 문법에 맞춰서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영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문맥상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 여신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신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를? 여성의 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파워가 대단하지라고. 베네핏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힘이 있다. 여성의 힘은 독자적인 존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legitimacy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legitimacy를. 뭘까요? 여기서는 굳이 말하면 정통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통이 있습니까? 가짜인가? 적출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성, 타당성. 생각해보니 맞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힘이 바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힘이 있다라는 그것을 legitimacy, 그것이 타당하다. 여성의 힘이 그런 거로서 보는 게 타당하다. 그게 맞아 라고
인정하는 거란 거죠. 여성의 여신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이며 여성은 이로운 존재지 라는 합리적인 어떠한 것, 리저너시, 합리적인 그러한 타당성,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야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통성이란 말을 쓰면 이상해지죠. 단어장에 나와 있는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 무엇이 맞을까라고 집어넣는 게 바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은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그냥 이 단어 갖고 있는 본래 의미는 문맥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추론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언어의 능력, 바로 머리에 있는 우리 국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리즈너시는 보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메아리치드 반복해서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 말한 거예요. 상징하는 어떠한 드라마틱한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따라하는 건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따라하는 여성은 나는 내 자신에게서 신을 발견했다. 나는 극도로 매우 그녀를 사랑한다. 하였다. 라고 이 말을 따라하는 여성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힘은 강하고 창조적이라고.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들어갈까요? 이게 뭘까요? 원리 원칙이라고 했었죠. 신의 원리 원칙, 구원과 지탱의 힘. 신의 원리 원칙은 또 뭔가요? 대충 말을 해석하면 물론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원리 원칙이란 말이 되게 이상해요. 신의 원리 원칙? 분명 나와 있는 단어는 원리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 법칙, 신의 법칙이다. 그게 구원과 지탱의 힘입니까? 신의 공리입니까? 신의 행동 규범인가요? 신의 도덕 기준인가요? 신의 신념인가요? 어때요? SK가 되게 이상하죠. 그녀가 말하는 신의 신념, 구원과 지탱의 힘은 그녀 안에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들에게, 남성의 인물에게 구원자로서 보지 않는다. 남성의 인물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원자로서 기대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이상해지죠. 신의 원칙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맥상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이라고 적어볼까요? 그래도 누구도 말 못해요. 틀렸다고. 근본적 힘이라고 제가 말하죠. 근본적 힘. 그러면 사전은 또 다른 뜻을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많은 단어들이 뜻을 100개, 10,000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사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한계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따라가시는 건 계속 번역을 하게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건 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지탱, 삶을 지탱하는 힘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원칙도 좋아요. 하여튼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그녀 안에 있다는 것이며 여성 안에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남성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힘과 독립성, 여성의 독립성은 직감할 수 있어요. 자, 고대 또는 현대의 여신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여신의 의미하는 것은 뭐냐? 상징의 의미는 심플하면서도 명확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것은 패러다임, 여성이 의존적이라는 패러다임,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패러다임, 남성이라는 존재는 서양의 종교나 문화에 지배적이죠. 그 패러다임에 반항하는 또는 반대가 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이라고? 스탠드. 어떤 입장이라고요? 샤프 컨트라스트가 되겠죠. 그것의 대조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다가 정답이겠죠. 반면에 뭐 수동적인 복종할 일은 없겠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에서 복종하는 것은 아닌 거고, 완벽하게 수월하는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혼자 힘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날카로운 대조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은 뭐 물론 1번이긴 한데요. 뭐 해석을 쭉 하시면 이해를 갈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단어를 쭉 내라고 이걸 하나씩 담기하고 있는 학생들 많아요. 하나씩 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규, 신념, 신조, 근본, 방침, 행동, 규범, 도덕교 왜 이리 많아? 한 단어 갖고 너무 힘든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원리 원칙, 한 대략적인 뜻은 알고, 원리 원칙의 뜻을 알고, 그리고 결국 이걸 해결하는 건 문장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해력은 사전에 어휘 뜻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문장에서 얼마만큼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단어의 정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전에 많은 의존을 하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전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의존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사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생들 많아요. 내가 번역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든 어떤 거든 간에 번역을 원하지 않아요. 번역은 번역가만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독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읽고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번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단어의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겁니다. 사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강사가 사전에 몇 가지 뜻을 보고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해석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죠. 물론 강사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잘못하면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